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이야기,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입니다.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독일 스토리.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하느냐 하면은 막스 웨버가 주장하는 직업 정치인. 막스 웨버가 주장하는 직업 정치인. 막스 웨버는 유명한 사회 철학자입니다. 독일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유명한 사회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은 여러 걸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우선 걸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막스 웨버는 1864년 태어나서 1920년 56세로 인생을 마감한 그런 유명한 독일이 나온 사회 철학자입니다. 에어푸트라는 데서 태어나고 주로 많은 생활을 백림스에 했어요. 백림스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사회 철학으로 교수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그 외 생활 과정에서 주옥 같은 작품 많이 썼는데 그의 대표적 경제와 사회, 여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것은 미국을 여행한 이후에 미국에서 본 그 기독교인들의 그 기독교 정신과 미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독일로 와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막스 웨버는 근세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독일이 보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16세기죠. 종교개혁도 하고 신대륙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던 그런 시기를 우리는 노예자이트, 새로운 시기라고 우리가 보는데 한 500년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한 500년 전 되는 거죠. 그때 이 막스 웨버는 오로지 유럽에서만이 주어진 조건에서 산업화가 시작됐다. 산업 문명이 시작됐다고 아주 자랑하듯 그런 것을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닌 오히려 유럽만의 지역에서 이미 산업화 문명이 벌써 근세,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이미 시작한 것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하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그 책을 썼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제게 맡겨진 이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1919년,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뮌헨 대학 학생 주최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두 연설을 했어요.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직업, 다른 하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정치인. 직업정치인이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조건을 그때 제시한 것이죠. 이 두 연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특히 독일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오늘날 독일의 정치 현상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막스 웨버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막스 웨버가 본 이 경제정책도,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적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2차 대전 이후에 아데나워가 독일을 이끌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여기서는 보통 공식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그래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그것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처지는 사람들을 위한 도움으로 소위 사회정책, 건전한 사회정책을 같이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보통 얘기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막스의 그 자본론, 막스의 그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막스 웨버의 이런 그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막스 웨버는 전후 독일에도 혁혁한 공로를 세우지 않았나.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 물론 고전의 경제와 사회에서 막스 웨버는 이 어느 나라를 막느라고 그 지배 형태를 세 가지로 논한 적이 있어요. 지배 형태. 거기에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임금제도 또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지배되는 민주정치.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셋째 번에 설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런 지배 형태에는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지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카리스마적인 지배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 28년간의 정권을 흔들었던 비스마르크를 비유해서 한 말이라고 그래요. 비스마르크가 1871년 통일됐지만 그 이후에 1862년 이미 수상이 되면서 28년간을 집권했어요. 근데 이제 막스 웨버는 이제 1차 대전을 끝나고 1919년 얘기하는 과정에서 직업으로의 정치, 또 지배의 정치 구조에서 카리스마적인 지배 형태도 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용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카리스마적인 정치인들을 우리가 특히 2차 대전에 많이 나왔어요. 영국의 처칠이라던가 블란소이 드골이라던가 독일의 아데나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 이승만 박사가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그 인물이죠. 근데 이런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뭐 어떤 정치 형태를 떠나서 굉장히 정치가로서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 같아요. 어떤 형태의 정치 형태를 막론하고 정치인으로 타고난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모든 그 자기 직업의 그 원천은 그 사람이 그 근원적으로 타고난 그거를 바탕으로 할 때 성공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음악에 소질 없는 사람이 아무리 음악 연습해도 어떻게 음악가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참 음악의 그 열광이랄까 지금도 계속도 계십니다만은 그냥 누구든지 어린애들에게 그냥 피아노를 그냥 우선 시킨다고. 그 어떤 자기 그 어린애를 음악 시킨다고 피아노에 그냥 그 손가락을 갖다 그냥 눌러주면서 왜 못하냐고 질책을 하고 그 애는 울고 그런 애가 어떻게 피아노 선수가 되겠어요. 모든 분야는 그 분야에 자질 있는 사람에게 자질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킬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정치 분야도 보면 정치에 자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따져보면 카리스마적인 지배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지배 형태 구조를 막스 웨버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죠. 근데 오늘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정치가가 되려면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되나, 직업적인 정치인의 자질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막스 웨버는 진짜
직업적인 정치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책임의식 속에서 눈높이의 계획을 세워라. 독일어는 아우겐마스, 눈높이의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이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윤리를 가져야 한다. 정치는 도덕을 근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사상이 많이 갖고 있었던 막스 웨버의 경우는 정치든 경제든 그런 윤리의식을 강하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정치인도,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도 따져보면은 그 근본적으로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책임윤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인이 된 이상, 직업적으로 된 이상 열심히 뛰라 이게야. 열정적으로 뛰라. 라이덴샤프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치인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정치판에서 왜 열심히 노력해야 되냐. 근데 막스 웨버는 정치인은 탄탄한 이런 나뭇가지, 판단, 이런 탄탄한 뭡니까? 탄탄한 탄탄한 나무를 송곳으로 구멍을 파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탄탄한 판단한 나무 조각을 구멍으로 찌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열을 포부어라. 라이덴샤프트를 포부어라. 저는 이 규정에서 꼭 이것이 정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목표를 딱 세우면은 정열적으로 좀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라이덴샤프, 정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정치가가 되고 싶으면은 구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1919년 막스 웨버가 뮌헨 대학생들이 연설한 이 내용들이 전 세계로 전파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된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직업 정치인이 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정치인이라면은 직업적으로 정치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책임윤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건전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치판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런 제가 인상을 독일에서 지금 갔습니다만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식의 정치관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팽배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통령 선거 이런 판을 가만히 보아도 어떻게든지 내 당이 이겨야 한다. 내 당이 있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도덕이 뭐가 안 필요 없어.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우리가 지면 우리가 다 죽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겨야 돼. 그런 마키아벨리식의 정치 풍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판에서 최소한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주시할 것은 그 어떤 정치인이 그래도 도덕적인 측면이 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2년 독일 통일된 지 2년 후에 8월 말인데요. 8년간의 독일 수상을 역임을 했고 이 8년간 역임을 수상한 이후에도 수상직을 떠난 이후에도 언론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세계 평화를 논하고 세계 자유화를 논하고 쭉 했던 헬무트 슈미트 8년간 집권했죠.
이 사람이 그 97세에 돌아가면서 가장 총리직을 떠난 이후에 이 사람의 도덕적인 활동이 오히려 가장 독일에서 추앙받는 인물로 평가되었어요. 헬무트 슈미트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게 웅변가고 도덕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독일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제가 92년 8월 말 독일 통일을 제목으로 헬무트 슈미트와 MBC에 의한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92년 8월 말입니다. 제가 독일 통일에 관한 여러 조건을 얘기하면 제일 마지막에 헬무트 슈미트 그동안 30년 이상을 정치를 했었는데 정치란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헬무트 슈미트가 여러 역사에서 나타나는 유명한 정치인들 또는 심지어는 정치라는 것은 여기 좀 막스 웨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은 꼭 정치판에서 정치인들만이 하는 행위가 정치가 아니에요. 슈미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조그마한 도시의 시장도 정치를 하는 거고 한 가정의 가장도 사실은 정치를 하는 거고 한 학교의 교장도 다 그 정치를 하는 거다. 정치라는 것은 꼭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 정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다스리는 것이 정치다. 그런 막스 웨버의 그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헬무트 슈미트가 마지막에 그 강조한 것이 지금도 제가 늘 생각에 납니다만은 정치는 마땅히 가슴에 모랄 컴플렉스, 모랄 나침판을 항상 끼고 다녀야 한다. 모랄 콤파스, 도덕 콤파스를 늘 끼고 다녀야 한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강한 어조로 나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들 얼마나 자기의 모랄 콤파스 나침판을 끼고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돼. 딴 건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나야. 오로지 우리에 속한 우리 정당이야. 국민은 안 하는 것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우리는 찍질 않아야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치인들의 도덕이 많이 추락됐어요.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 비록 멀리 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느냐 죽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는 걸 알면서 그래도 판단 기준을 누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덜 책임이 있는가 거기에 기준을 해서 판단해 주기를 저는 멀리 독일에서 여러분께 권고하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